이제 개표 진행 중인 부산 북갑도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정 53.4, 한동훈 38.6, 박민식 8.7입니다. 8.1. 조금씩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더디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도 한번 무순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54.4, 한동훈 38.6.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사전 투표가 먼저 개봉됐다는 게 만약에 팩트가 뭐 취재 결과 나온다면 지금의 어디 지역부터 뭐 투표하면 개봉된 이런 건 좀 전해진 소식이 있나요? 지금 덕천 지역이라든지 구포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제 사전 투표가 지금 개표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좀 전에 이 결과를 보이듯이 하정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단 이제 다른 지역 지금 사전 투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투표 개표가 아마 곧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본투표가 개표가 되면 상황 자체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 KBS 조사에 따르면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하정우 후보가 사전투표 지지자 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지층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또 사전투표가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를 할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인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 가서 본투표가 나왔을 때도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본투표가 워낙 지금 이번에 북갑 같은 경우는 높았기 때문에 70.2%입니다. 전체 투표를 보면 이 사전투표가 한 30 몇 % 됐고요. 그럼 본투표에서 과연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만회할 것인지, 그게 결정적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부산 대구 지나갔는데요. 부산은 대략 개표가 딱 5분의 1 됐습니다. 개표 20%.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지 볼까요?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53.6, 44.9, 18만 표 대 15만 표. 개표가 20%포인트인데, 성춘 대변인, 이 정도 추세가 만약에 이어지면 당장 박형준 후보가 뭐 한 2, 3%대에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그 출구조사까지 붙이는 데는 조금씩 더 힘을 더 내야 될 것.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 그렇고요. 전재수 보면 이 정도면 조금 더 안심해도 되는 수치입니까? 뭐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20%가 개표됐는데 이 정도 격차다. 그러면은 정말 박형준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정말 현저하게 낮은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는 추세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중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부산시장 개표를 그 지역별로 봤는데요. 북구의 개표율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한 9.1% 정도밖에 아직 안 부산 됐거든요. 북구갑 재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선거 말고요. 예. 북구 안에서의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장 예. 선거 개표율.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거기는 9%밖에 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거기서는 전재수 후보가 지금 득표율, 지금까지 공개된 바로는 70% 정도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구가 지금 9%밖에 개표가 안 됐다는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물론 다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재수 후보의 저런 우세가 저는 전체적인 그 균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추세가 우세가 계속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부산은 20% 됐는데요. 53대 44. 출구조사보다는 전재수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앞서 서울, 부산, 평택을 부산 북갑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다면, 이번에 애초에 봤었던 이변의 격전지 꼽혔던 곳 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개표가 비교적 많이 된 곳이 바로 전라북도예요. 민주당 이원택 52.4, 무소속 빈관영 41.5. 서영주 대변인, 결국은 이 집권 여당 혹은 막판 김관영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 나왔지만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10%포인트 가까이 이원택 후보가 지금 초반에 앞서고 있네요. 네네. 사실상 개표가 24.3%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이 추이가 그렇게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사실 전북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있고 당원들도 있으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있어서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 직전에 물론 민주당 소속의 현직 도지사였긴 하나
이 추이 자체가 크게 붙을 만한 요인들이 지금 전북 지역에는 없다라고 봤을 때는 개표의 어떤 상황들이 더 높아질수록 저는 이원택 후보의 과반의 어떤 상황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민주당 효과다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충북지사는 거의 뭐 개표가 35%나 진행되고 있고 대략적으로 판세는 비슷해요. 대략 뭐 한 5대4 구도로 민주당 후보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대략 5대4 구도로 지금 앞서고 있는 추세거든요. 개표는 뭐 편차가 좀 있습니다만 10에서 20%. 바로 경상남도 가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지금 이 시각 초접전 지역일 겁니다. 여기서 개표가 딱 20대인데 불과 한 20분 전쯤에 저희가 뚜껑을 열어봤었는데 지금 또 선두 1위가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50.7, 국민의힘 박완수 49.3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박완수 후보가 뭐 현직 지사의 프리미엄도 있었고 특히 창원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현장 변수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불경의 접전 지역에서 일단 지금 민주당이 다 앞서는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구조사에서 경합 지역이 4군데였지 않습니까? 그 경합 지역에 애초에 출구조사 나왔던 것은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개표율이 좀 진행되면서 보면 전북 같은 경우는 일단 김관진 지사의 추격세가 조금 힘에 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지금 상황에서는 출구조사의 개표율을 좀 본다고 한다면 예.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지금 추이가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경남지사 이 개표율이 진행될수록 출구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훨씬 더 경합으로 붙어 있는 곳이 지금 경남지사 지역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수 후보의 개인기가 좀 있습니다. 창원시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직 경남지사는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경남대를 가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 프랭카드나 좀 민심을 들어보면 과거에 경남지사를 김경수 지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했다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남 도민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 인물 리스크에 가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김경수 지사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그리고 박완수 지사한테는 현역 프리미엄과 창원시장을 했다고 하는 그 경험이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일단 뭐 큰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힘을 실을 거냐 아니냐 아니면 한번 브레이크를 유권자가 한번 걸어줄 거냐 견제냐 이게 큰 틀에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시작이 됐고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여러 평가 요소들이 많았는데 일단 아직 개표가 조금 더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게는 35% 적게는 뭐 15% 진행된 개표 결과를 보면 뭐 14대 2, 15대 1 정도 지금 민주당이 대략적으로 좀 우세를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마 전반적인 흐름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개표가 조금 더 진행된 경기 평택을 가보겠습니다. 예. 뭐 조국 후보가 여기서 얼굴만 크게 나오죠. 거의 표차는 비슷합니다. 34.7 대 34. 그렇다고 유희동 후보가 뭐 아예 완전한 3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26.3%. 34, 34, 26. 이 3파전의 구도가 끝까지 될 것 같고 물론 뭐 표차가 정확히 따지면 100여 표도 나지 않아요. 조국 후보와 김영남 후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표 결과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34.7, 34%, 26% 이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야, 이거 평택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지난 지방선거. 네. 김은혜 대 김동연, 김동연 대 김은혜. 한 표 한 표, 한 땀 한 땀 하듯이 다 됐었는데 평택을 같은 경우는 저 정도면은요. 이게 한 3-4시간 더 지나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의 좀 평론이 점점 맞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기 축구의 한 팀, 뭐
배드민턴 한 팀 이 정도의 지금 표차로 아마 이 평택을은 결국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거의 아마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9.1%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보다 먼저 하는지 아니면 본투표보다 먼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게 접전을 벌였고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정말 조직력이 동원됐는가 아마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습니다. 투표가 끝난 저녁 6시부터 저희 나의 선택 1부부터 2부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대략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출구조사보다는 대략 민주당이 5%포인트 정도 더 나오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만큼 마이너스 빠진 이런 추세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5 나오면 국민의힘 당연히 5 빠지니까요. 인천시장 거의 6대4 구도고요. 준비가 됐나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큰 이슈 투표용지 초유의 부족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개표는 더딜 수밖에 없고요. 아직 서울은 10%포인트도 10%도 안 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65, 국민의힘 오세훈 32,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동작이 저 흰색은 뜻이 뭔가요? 아직 뚜껑이 안 열렸다. 송파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서울의 구가 25개인가요? 예. 24개가 팔았습니다. 동작만 아직 개표함이 안 열렸다 뿐이지 정원 후보로서는 24승 1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김근식 교수님. 네. 오세훈 후보 캠프도 입장을 냈습니다만 개표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오세훈 후보 캠프나 장도혁 대표는 개표 중단해야 된다고 재선거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확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투표, 시의원, 구의원 투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표소에서는 그 개표가 지금 진행이 돼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저희 지역에 관련돼서 개표 결과가 올라오고 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지금 9.3%의 개표를 지금 집계를 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지금 파란색 일색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단 초반이긴 합니다만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정원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로 마지막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이번에 송파, 강남, 광진에 있었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떤 결과를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내지 않으면 몇 프로의 격차로 진다 하더라도 저는 서울 시민들이 이걸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명확히 책임을 지고 명확히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다 일색화 돼가지고 정원 후보가 앞서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납득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저는 서울시장 선거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는 개표가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났고요. 25% 가까이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잠깐 나왔던 강원도지사를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까요? 민주당 우상호 54.7, 국민의힘 김진태 45.3. 저기도 지역별로 보면 양양, 원주, 영월, 태백, 강원 동부와 강원 남부만 빼면 일단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출구조사 결과는 우상호 대 김진태 3%포인트도 차이가 안 났었는데 조금씩은 일단 개표 결과에서는 9%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 또 원주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특히 춘천 지역을 지금 민주당한테 넘겨줬다는 거 이게 꽤 아마 국민의힘으로서 아픈 걸 겁니다. 강릉이라든지 지금 특히 김진태 후보가 사실은 당 지도부에 대해서 거듭 요구를 한 게 바로 이런 상황들을 본인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당에 대한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뭐 아마 이 예측 조사보다는 좀 더 아마 이 간격이 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강원도의 시군 14곳에서 선두입니다. 우상호 후보 14%. 그리고 아까 사실 애초에 언론의 조명에서 많이 벗어나 있던 곳 바로 이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의 선택 2부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 가봅니다. 경기도입니다. 개표가 18.7%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승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네. 양양자 후보의 선전도 있다면 있을 것 같아요. 저 51대 40이라면. 글쎄요. 그러니까 애초에 출구조사보다는 지금 양양자 후보의 추격세가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대체적으로 파주, 동두천, 포천, 경기 북부 지역은 본래 우리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고 그렇죠. 본래 국민의힘 쪽의 지역구에 또 국회의원이 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양양자 후보가 일정 정도 저는 상당한 정도의 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용인이 100만 도시인데요. 일단 맞습니다. 아직 개표가 초반이긴 합니다만 용인도 양양자 후보가 일단 뭐 일부 반도체 벨트에서는 앞서는 모습도 잠깐이나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이 갖고 있는 또 상징성이 또 양양자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그 이미지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20% 미만의 개표율이기 때문에 전체의 개표가 다 완료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양자 후보 추격세가 상당한 정도는 좀 호조세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큰 판세는 14대 1대 1 정도로 지금 대략 개표가 4분의 1 정도 진행됐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